각종 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인들의 깨끗한 피부를 동경하는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35세에서 60세 사이의 동양인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비슷한 나이의 백인과 흑인에 비해 젊고 어려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들은 제각기 날씨, 유전, 식습관 등의 이유를 들며 한국인의 밝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토론을 하죠. 심지어는 한국만의 특이한 문화인 때밀이가 한국인들의 피부를 희고 곱게 만든다는 추측도 난무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인이 유독 타국에 비해 희고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된 요인은 첫째, 피부 구조상 태양광선을 효과적으로 흡수분해하는 물질을 타민족에 비해 많이 갖고 있으며, 둘째, 자주 씻고 피부를 관리하는 습관이 그들의 피부 나이를 좀 더 어리고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한국인의 피부 특성에 대한 동경은 주로 서구 지역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더 강한 양상을 보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아이돌이 성행하는 것은 뛰어난 기획력과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그들의 수려한 외모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근 그들의 왜곡된 팬심으로 인해 국내 네티즌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이트워싱. 본래 서양에서 먼저 만들어진 이 용어는 흑인이나 황인 등 유색인종이 맡아야 하는 영화 배역을 무리하게 백인으로 바꿀 때 비판하는 용도로 쓰였으나, 최근 온라인에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유색인종에게 백인적 가치, 특히 하얀 피부를 강요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유색인종은 무조건 백인을 닮고 싶어한다 라는 차별적 의미를 담게 된 단어로 변질된 것이죠. 때문에 원래 피부가 흰 사람이 많고 예로부터 흰 피부를 아름다운 피부로 생각했던 우리 민족이 인터넷상에서 화이트워싱을 한다는 오해를 많이 사곤 하는데요. 한국의 배우나 아이돌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라올 때마다 그들은 Love Yourself 라며 조롱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는 그저 본인의 피부색을 보여줄 뿐이고 하얀 피부를 좋아하는 것도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온 미적 기준인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백인 우월주의로 치부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시아인들조차 한국인들이 한국 아이돌을 상대로 화이트워싱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우리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다. 실제로 만났던 한국인들도 모두 하얀 피부는 아니었다 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그들은 첫째, 원본 사진을 자신들이 멋대로 어둡게 보정한 뒤 이것을 내추럴 피부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누런 조명 아래서 찍었기 때문에 피부가 누렇게 나온 것을 내추럴 피부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셋째, 자신들이 극도로 어둡게 보정한 사진을 원본 사진과 나란히 비교해놓고 이게 원래 색깔이다, 밝게 보정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넷째, 한국에서 예쁜 사진으로 보정하는 것은 무조건 밝게 만드는 것이라며 과한 밝기 조절을 통해 비꼽니다. 다섯째, 아이돌 그룹 내에서도 피부톤이 어두운 것으로 유명한 멤버들을 내세워 이게 원래 한국인들의 피부톤이라며 다른 아이돌들의 피부를 보정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트위터에서 더 극성을 부리는데요. 한국의 아이돌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을 올리면 굳이 그곳에 찾아와 그것을 화이트워시라며 비꼬고, 그녀의 피부는 그대로가 예쁘니 화이트워시를 하지 말라 라고 하죠. 실제 그들이 예시로 들고 있는 아이돌 멤버들 중 몇은 주로 연예계에서도 유독 피부가 하얀 것으로 유명한 멤버들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무작정 화이트워시라고 우기고 보는 것입니다. 전세계 피부색 지도를 보면 동북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북유럽과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피부가 가장 하얀 민족에 속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노동을 하지 않으면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흰 피부를 고귀함의 상징으로 여겨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여 그저 안타까움을 자아낼 따름인데요. 그들이야말로 서양적 가치를 지나치게 숭배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나친 나머지 타민족에마저 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쉬지 않고 암투를 벌이고 수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선진국들이 의외로 인류 전체의 목표를 위해 합심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놀라운 프로젝트, 바로 무한에너지 이터 프로젝트와 여기서 한국의 놀라운 활약에 대한 이야기 2편입니다. 현재 위에 나오는 1편을 먼저 보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이터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약 131.8억 유로, 우리 돈 17조 원으로 장장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원대한 전 인류적 프로젝트입니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4년 동안 개념 설계 및 공학 설계를 마친 이터는 현재 2단계에 접어들어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에 장치 건설을 마치고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터 건설이 끝나면 3단계, 즉 장치 운영 단계에 들어가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터 장치의 최종 목표는 열출력 500MW를 달성하는 것인데 에너지 증폭률 10 이상, 즉 에너지를 1 투입했을 때 열이 10 이상 발생, 연소시간 300에서 500초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충분한 열을 플라스마 내에 보유해서 추가적인 가열 없이 장시간 핵융합 반응이 지속되도록 된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투입 대비 에너지 생산을 25에서 30배로 끌어올려 7개 회원국에서 핵융합 발전소를 실제로 상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야, 그러면 석탄, 석유, 원자력 발전, 태양열 다 필요 없고 무궁무진한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기술을 가진 나라들에는 상상 못할 만큼의 부가효과가 있겠죠. 이터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하는데 총 무게는 24,000톤으로 세계의 에펠탑과 맞먹는 무게이고, 이터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은 총 18개로 한 개당 무게는 보잉 747 비행기와 비슷한 무게인 약 360톤에 달합니다. 또 TF 자석에 필요한 초전도체의 길이는 무려 8만 킬로미터로 서울 부산을 약 100회 왕복한 거리와도 비슷하다는데요. 이런 거대한 장치들로 구성되다 보니 프랑스에 있는 이터 건설 현장의 면적은 총 42헥타르로 축구장 60개 크기라고 합니다. 극소수의 선진국들끼리 하던 이터 프로젝트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약 10년 만에 한국의 과학자들은 이터 국제기구의 핵심 보직인 기술사무차장과 건설부문장 등을 포함해 51명의 한국인이 근무하는 등 한국의 기술력과 리더십이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이터 한국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비해 40-50년 늦게 연구를 시작했지만 한국인 특유의 빠른 행동력과 정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라고 전합니다. 더욱이 이터 장치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과 장비의 70-80%를 한국인도 맡아 개발, 제작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핵융합 분야에서 독보적인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터 장치 조립까지 지금보다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현대중공업, 다원시스, KAT 등 산업계는 이터의 9개의 주요 장치를 개발, 조달하고 있고, 이터 주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품목이자 극한 기술의 결정체로 조립의 첫 순서에 해당하는 수억 도의 초고온으로 가열되는 진공용기 섹터, 그리고 진공용기의 주변 장치는 반대로 영하 269도의 극저온으로 운전되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초고온을 99.9%까지 막는 장비인 열차 폐체, 그리고 7개국에서 조달받은 각종 부품과 장비를 이터 장치에 조립할 수 있게 하는 특수 조립 장비, TF 초전도 도체, 3중 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 등을 한국은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은 이터 장치 조립에 한국의 역할이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요 품목의 조달 과정에서 한국의 110개가 넘는 산업체가 참여해서 이터 국제기구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136건의 제작 수주를 받아 이제까지만 해도 6,180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인류적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가 섭씨 1억도 플라즈마 상태로 8초간 운전에 성공하며 세계 최장 기록에 성공한 것입니다. 섭씨 1억도는 태양 중심 온도 1,500만 도의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온도인데, 이 상태의 플라즈마를 8초 동안 운전한 것은 K-스타가 처음입니다. 1편에서 알아보았듯이 핵융합 반응을 구현하려면 핵융합 장치 내 플라즈마 온도를 초고온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K-스타는 2018년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1.5초간 운전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유지 시간을 5배 이상 늘린 것으로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고, 전문가들은 국제공동연구인 국제핵융합 실험로 이터에서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융합 발전 장치의 하드웨어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이 인공태양 장치의 에너지원인 중수소를 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현상까지 한국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기계구조, 엔진 기술에 기름 만드는 기술까지 공헌하게 된 것이라고나 할까요?
최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공학팀은 플렉시블 금속유기 골격체에서 중수소에 의해서만 기공이 열리는 흡착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는데, 이 내용은 중요성을 인정받아 미국 화학회지에 속보로 공개됐고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구조가 바뀌면서 구멍의 크기가 변하는 플렉시블 금속유기 골격체라는 것이 있고, 복잡한 설계 없이 크기가 다른 기체를 분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일반 수소와 중수소는 이를 통한 분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정밀한 설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은 특정 온도와 압력 하에서는 중수소에 의해서만 기공이 열리는 호흡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는 것이고, 다른 동위원소 분리 효율도 크게 높일 수 있는 응용 가능성도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흡착량 1g당 12mg에서 중수소 32mg이라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핵융합 발전의 핵심 원료이자 연구용 장비 등에 쓰이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 중수소는 수소에서 분리하기 어려워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데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 국제 핵융합 실험론은 7월 2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장치조립 착수기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핵심 장치 조립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기념식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한국의 기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터가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 등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각국의 담당 관료들은 영상으로 함께 인류 공동의 이 역사적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이고 이터 국제기구 사무총장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해 핵융합 발전이 보편화되면 전기 사용이 크게 확대돼 교통, 건물,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정에너지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인류에게 기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터는 신고리 원전의 6분의 1 수준인 열출력 500MW의 실험로를 건설해 핵융합을 실제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 프로젝트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터의 7개 회원국들이 각자 맡은 섹터들을 프랑스에 보내고 하나하나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기념식의 코멘터리에 드디어 한국이 나옵니다. 마침내 한국에서 도착한 핵융합로 가장 안쪽에서 1억 5천만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유지시키는 핵심 부품인 진공연기가 도착하자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퍼즐인 이터 머신을 함께 합체하게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Finally, the first sector of the ITER vacuum vessel shipped by South Korea has arrived on French soil. The time has come to put the world's largest puzzle together, the assembly of the ITER machine. 한국에서 온 핵심 장비들이 있어야만 전 지구급 프로젝트인 이터의 조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해오고 있던 각국은 현재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살벌한 국제외교 무대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 연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동적인 SF 영화 같은 현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공동연구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은 있겠지만 아무튼 외부로 그려지는 모습은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싸우는 것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때문이지 순수한 사명의식이 있는 연구자들은 또 다를 수 있을까요? 무한 청정에너지에 대한 염원을 담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7개국, 유럽을 여러 나라로 본다면 34개의 국가들, 각국의 빛나는 기술력이 모여 이터는 나날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초선진국들이 1950년 초반 벌써 토카마, 스텔러레이터 같은 것을 개발해 성공했을 때 전쟁에 패배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의 격차를 뛰어넘어 이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적이고 자랑스럽고 가슴을 뛰게 합니다. 현재 이터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은 모두 서로 물고 물리고 얽히고 설킨 관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터 말고도 세계 각국은 자체적으로도 핵융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터 협정의 정신은 한 국가가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간 R&D 결과 및 기술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터 정신처럼 인류가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까마득한 밤하늘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북두